냉동실에 음식 오래 넣어두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냉동실 속 음식 때문에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냉동은 보존이 아니라 정지일 뿐입니다. 즉, 세균의 증식이 멈춰 있을 뿐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1년 이상 보관된 음식은 단백질이 산화되어 독성 아민을 만들고 기름 성분은 산패되어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게다가 전력 차단이나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미세하게 올라가 세균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변질된 음식을 다시 해동해서 먹으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간, 신장,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가정에서 냉동 만두를 1년 넘게 보관 후 먹고 식중독성 간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냉동실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은 결국 도구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냉동실 안에는 지금 어떤 음식이 있나요? 라벨도 날짜도 없이 꽁꽁 얼려둔 고기, 생선, 밥, 혹시 언젠가 먹겠지 하고 방치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 박사가 직접 밝혀낸 냉동실 속 치명적인 습관 7가지와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황금 법칙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은 안심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 착각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보세요.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냉동실을 점검하세요. 냉동 보관의 문제는 젊은 사람보다 노년층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50세 이후에는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예전엔 별 탈 없이 소화하던 음식도 조금만 변질되면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 바로 몸에 쌓입니다. 게다가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가니까 아까운 음식도 버리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동실의 온도는 18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세균 활동이 멈추는데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그 온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립니다. 그때마다 세균은 잠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죠. 특히 리스테리아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같은 냉동에서도 버티는 균들은 해동 과정에서 급속히 번식합니다. 냄새도 거의 없고 색깔 변화도 미미해서 괜찮겠지 하고 드시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량의 세균이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고열, 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심하면 폐혈증, 간부전,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냉동식품 섭취 후 식중독으로 입원할 확률은 40대보다 약 3.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오래 둔 음식에는 세균뿐 아니라 산화된 지방, 질소화합물, 트랜스 지방이 증가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즉, 냉동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결국 혈당, 간, 심혈관까지 무너뜨리는 복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냉동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습관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가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하면은 음식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냉동은 일시 정지일 뿐 멈춤이 아닙니다. 음식 속에는 단백질, 지방, 수분, 효소가 섞여 있는데 이 중 효소는 10도에서도 미세하게 활동을 계속합니다. 즉, 얼어있는 동안에도 산화와 변질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선을 냉동실에 넣을 때 세포 안에 수분이 얼면서 미세한 얼음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세포벽을 손상시키고 결국 해동 후에는 육질이 물컹해지고 비린내가 강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냉동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이 파괴되고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히스타민과 카다베린 같은 독성 물질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두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해동하고 잘 끓였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죠. 냉동실 내부에서도 공기 중 산소가 미세하게 남아있어 기름진 음식은 서서히 산화되며 이때 발생하는 과산화 지질이 바로 암세포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이 과정을 막기 위해 식품 공장에서는 급속 냉동 40대 이하를 사용하지만 가정용 냉동실은 대부분 60대에서 18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냉동이 아니라 저속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죠. 냉동실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얼려두면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냉동 보관 시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시점, 즉 시간의 마법이 깨지는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보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존이 아닌 변질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음식마다 보관할 수 있는 생명 시간이 다르죠. 예를 들어 생선류는 최대 3개월, 즉 고기, 돼지소반은 4-6개월, 만두 떡류밥은 2개월, 조리된 반찬류는 1개월을 넘기면은 맛과 영양이 급격히 떨어지고 세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게 6개월, 1년, 심지어 2년 된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냉동실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해동 과정입니다. 해동할 때의 온도는 세균이 가장 활발히 증식하는 60도 위험 온도 대밤을 거칩니다. 그래서 상온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은 모두 세균 번식을 촉진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연구소의 실험 결과 18도에서 6개월 냉동한 소고기를 해동했을 때 단 1시간 만에 세균 수가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냉동 상태로 안전했던 고기도 해동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재냉동입니다. 한번 녹은 음식을 다시 얼리면 세포가 이미 파괴되어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수분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이때 생기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물질은 혈관과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남기죠. 이 모든 이유로 의학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냉동 보관은 최대 6개월, 해동은 한 번만, 다시 얼리면 그건 독소가 된다. 즉 냉동 보관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건 안전한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탄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냉동실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1호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자.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바로 냉동 독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냉동실에 넣는 순간 안심합니다. 이제 안 상하겠지. 그러나 냉동실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음식에는 유통기한 없는 위험자이 생깁니다. 문제는 대부분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넣었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도 겉보기에 멀쩡하니 그냥 먹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기억의 공백이 세균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서울의 한 노부부는 냉동실 정리를 하다가 무려 3년 된 고등어를 발견했습니다. 색은 약간 바랬지만 냄새가 심하지 않아 구워 드셨습니다. 결과는 응급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히스타민 중독으로 인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 얼음알에서 천천히 변질된 독소가 몸속에서 폭발한 것이었죠. 냉동 보관에서 제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식품 포장지에 보관 날짜를 라벨로 적어 붙이는 습관만으로 세균성 위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먹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버리지 못하는 심리차를 부추깁니다. 이로 인해 냉동실은 점점 음식의 무덤이 되어가죠. 그 속엔 부패한 지방, 독성 아민, 곰팡이 포자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냉동실을 정리할 때 이건 언제 넣었지? 하고 잠시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신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냉동 습관의 첫걸음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라벨 하나? 날짜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냉동실 문을 여셨을 때 날짜 없는 음식이 있다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녹았지만 다시 얼리면 괜찮겠지.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히 말하죠. 재냉동은 음식의 생명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한번 해동된 음식은 이미 세포 구조가 파괴되어 수분과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얼리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할 공간이 생기고 그 세균은 냉동 중에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특히 해동 재냉동을 2-3번 반복하면 음식 속에는 히스타민, 아민, 트랜스지방, 과산화지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간 해독 기능을 마비시키며 심하면 만성피로, 피부염증, 두통, 고혈당 증세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는 이렇습니다. 고기를 꺼냈다가 오늘은 안 먹어야겠다 하고 다시 얼리는 일 또는 해동한 반찬을 반쯤 먹고 남은 걸 얼려두는 일. 이 단순한 행동이 바로 세균의 성장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닭고기를 해동 후 6시간 상온에 두었다가
다시 냉동했을 때 세균 수는 원래보다 무려 5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잠들어 있던 균이 해동 시에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 색도 비슷하고 냄새도 약간 변했을 뿐이라 대부분 그냥 조리해 먹습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의 열은 세균을 죽이더라도 이미 생성된 독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결과 식후 4-6시간 뒤에 갑자기 설사, 구토, 복통이 오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체함으로 오해하죠. 냉동식품을 다시 얼릴 때마다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탄이 하나씩 쌓입니다. 한번 해동한 음식은 무조건 오늘 안에 먹는다. 이것이 냉동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식사 후 남은 국이나 찌개, 밥을 빨리 식힐 겸 냉동실에 넣자. 이 행동 정말 흔하지만 냉동실에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냉동실에 넣으면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내부의 전체 냉각 균형이 무너집니다. 즉, 옆에 있던 다른 음식들의 온도도 함께 올라가고 그 사이에 숨어 있던 세균이 드디어 깨어나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냉동실은 기본적으로 18°C 이하를 유지해야 세균의 대사가 멈추는데 뜨거운 국 한 그릇이 들어가는 순간 온도는 10°C 이상으로 급상승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세균은 활동을 재개하고 그 후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냉동된 상태의 세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균은 해동 시에 다시 폭발적으로 번식하죠. 결국 냉동실 안의 모든 음식이 보이지 않는 오염원이 됩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냉동실 벽에 성의 서리함가 생기고 이 수분이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수분이 식품 포장 내부로 스며들면 지금 표면 산패수암바이타가 시작되어 냄새는 안 나도 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김치찌개, 갈비탕, 카레처럼 기름기 많은 음식은 뜨거운 상태로 얼릴 때 지방이 산소와 만나며 과산화 지질이 형성됩니다. 이건 바로 혈관 노화를 촉진하는 독성 지방입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을 냉동하려면 반드시 실온에서 30분 이상 식힌 후 뚜껑을 살짝 열어 수증기를 날린 뒤 밀폐 보관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냉동실은 차가운 곳이지만 뜨거운 음식 하나가 그 안에 모든 음식을 망친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냉동실 속 세균 오염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남은 국이나 반찬을 넣기 전 식었나 한 번만 손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터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백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예전 반찬통이나 아이스크림 통을 재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냉동실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중 상당수는 한 번 사용 후 버려야 하는 일회용 재질, PP, PS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재질은 냉동 상태에서 미세 균열이 생기며 그 틈새로 세균이 번식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이미 곰팡이 포자와 세균막 비오필m 이 자리 잡고 있죠. 특히 기름기나 양념이 닿았던 용기는 세척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잔류 기름이 냉동 중 산화되면 비스페놀 APPA, 나프탈레이트 같은 호르몬 교란 물질이 나와 음식에 스며듭니다. 이건 특히 노년층의 간, 신장, 호르몬 균형에 매우 해롭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포장을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남은 상태로 보관하면 산소와 수분이 음식 표면을 손상시키면서 냉동 화상 프리저 burn이 생깁니다. 이 부위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이 파괴되고 먹었을 때 텁텁한 맛과 이상한 냄새를 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얇은 랩으로 음식 표면을 먼저 감싸고 그 위에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기를 최대한 빼서 진공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냉동은 온도보다 포장이 생명을 결정한다. 좋은 포장은 음식의 영양을 지키지만 나쁜 포장은 독소를 저장합니다. 오늘 집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혹시 아이스크림 통 안에 반찬이 들어있나요? 그건 이미 냉동실 속 시한폭탄입니다.
냉동실은 어차피 차가운데 굳이 청소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냉동 습관입니다. 냉동실은 차갑지만 제2세균이 잠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잠이 깨어납니다. 냉동실 안벽면에 즉 성의 서리와 얼음층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쌓인 공기 중의 먼지, 곰팡이, 세균의 흔적입니다. 특히 냄새가 나는 냉동실은 이미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이상 사용한 냉동실의 70%에서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 상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균들은 냉동에서도 살아남고 해동된 음식에 쉽게 옮겨갑니다. 또한 냉동실 안에 고무 패킹, 문틀 고무 부분은 가장 세균이 많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미세한 수분이 끼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때문이죠. 이 패킹의 곰팡이는 냉기와 함께 음식 속으로 미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냉동실 전원 플러그를 뽑고 완전 청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음식은 얼음팩과 함께 보관함에 잠시 옮기고 미지근한 식초물로 내부를 닦은 뒤 완전히 건조시켜 다시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하나 더. 청소 후에는 냉기 순환 통로수를 막지 않도록 음식을 너무 꽉 채워 넣지 마세요. 냉기가 막히면 온도 차이가 생겨 한쪽 음식만 부분 해동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냉동실 청소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의학 박사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동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30% 줄어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냉동실 청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 보험이 됩니다. 정전이 잠깐 났을 때 잠시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 냉동실 안의 음식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냉동실의 온도는 전원이 꺼지는 즉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가정용 냉동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4시간 후면 500시 이하로 상승, 6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기가 몇 시간 이상 끊겼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겉보기에는 여전히 얼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는 이미 부분 해동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냉동되면은 세균과 독소가 갇혀버리는 것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력 차단 후 냉동실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매년 약 2,000건 이상 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폭우, 태풍, 여름철 전력난 이후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전이 밤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기가 돌아와 있어 다시 괜찮아졌네 하고 그대로 음식을 먹게 되죠. 하지만 그 사이 냉동실 내부 온도는 이미 세균이 번식 가능한 수준 500시 이상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반드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냉동실 내부에 코어물 얼음 표시 컵을 하나 두세요. 컵에 물을 얼려둔 뒤 그 위에 동전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정전 중 해동이 일어나면 동전이 밑으로 가라앉으므로 전력 차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 후 냉동실 문을 열지 마세요. 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빠져나가면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가능하면 12시간 내에 냉동 음식의 상태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특히 고기, 해산물, 유제품은 조금이라도 녹은 흔적이 있다면 절대 다시 열리지 마세요. 냉동실에 적은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의 방심입니다. 정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대비함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진짜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냉동실을 열면 음식이 가득 차서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인 집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동실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순환 공간입니다. 이 개념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냉동실이 곧 세균 배양기가 됩니다. 냉동실 내부는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기의 흐름, 냉기, 순환 이 끊임없이 있어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득 쌓아두면 냉기가 통하지 않아 죽은 구역, 데존이 생기죠. 이 부분은 냉기가 닿지 않아 실제로는 600시 이상으로 올라가며 세균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게다가 음식이 너무 많으면 문을 열 때마다 냉기가 빠져나가고 냉동기 컴프레서 톰과 과열되어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냉동실 온도는
미세하게 상승하고 결국 전체 음식의 변질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냉동실을 80% 이상 채워둔 가정은 그 이하로 유지하는 집보다 식중독균 검출 확률이 2.7배 높다고 합니다. 냉동실은 저장이 아니라 순환이 기본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고 새로 보충하는 회전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3단계 실천법. 1. 좌측에는 오래된 음식, 우측에는 새로 넣은 음식. 이 라벨에 날짜를 적고 오래된 것부터 소비 3한 달에 한 번, 비우는 날을 정해 남은 음식으로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활용하기. 이렇게만 해도 냉동실은 음식의 무덤이 아니라 영양의 창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냉동실이 꽉 찼다는 건 내 몸에도 불필요한 것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냉동실의 여유 공간은 곧 여러분의 건강한 여유를 상징합니다. 냉동실을 비우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몸의 독소를 비우는 마음의 청소입니다. 지금까지 냉동실의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냉동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의학 박사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냉동은 과학이고 습관은 의학이다. 다음은 냉동실을 건강하게 쓰기 위한 황금 원칙 5가지입니다. 1. 6개월 룰. 냉동 보관 기한을 넘기지 말 것. 냉동 보관의 한계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고기 6개월, 생선 3개월, 반찬 1개월, 밥 2개월. 이 기간을 넘기면 영양 손실과 독성 아민 생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냉동 날짜를 반드시 라벨로 기록하세요. 이 해동은 한 번만, 재냉동은 절대 금지. 한번 해동된 음식은 세균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다시 얼리는 순간 그 세균이 갇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해동한 건 오늘 먹는다. 이 원칙 하나면 식중독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3포장은 공기를 빼고 밀폐는 2겹으로 공기가 닿으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랩으로 감싼 뒤 지퍼백 또는 밀폐 용기로 한 번 더 포장하세요. 공기를 최대한 제거하면 냉동 화상과 변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보관 뜨거운 채로 넣으면 냉동실 온도가 올라가 다른 음식까지 위험해집니다. 실온에서 30분 식힌 후 보관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소분, 작은 용량하여 빠르게 얼리는 게 좋습니다. 3개월마다 냉동실 대청소 성의 얼음 냄새는 세균의 흔적입니다. 전원을 끄고 식초물로 닦은 뒤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문 고무 패킹도 잊지 말고 청소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당뇨, 고혈압,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냉동실을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은 몸속 독소가 적고 염증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냉동실은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속 건강의 거울입니다. 냉동실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냉동도 건강의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얼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래는 의학 박사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냉동 식단 앤드 루틴 예시입니다. 일주일 냉동 관리 루틴. 월요일 냉동실 점검의 날. 오래된 음식, 날짜 없는 음식은 과감히 정리. 버림이 곧 건강 회복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냉동한 고기나 생선 중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사용. 해동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6-8시간. 절대 상온 해동 금지. 금요일 냉동 반찬 재활용 데이. 남은 밥, 채소, 두부, 달걀을 활용해 냉장고 비우기 요리. 예쿠마야. 냉동 두부 플루 계란, 두부 계란전, 냉동 채소 플루밥, 채소 볶음밥. 토요일 냉동실 청소 전 미리 줄이기. 냉동된 음식은 한 번에 다 쓰기보다 소분 포장으로 조절. 일요일 냉동실 대청소 및 라벨 교체. 3개월 된 음식은 무조건 폐기.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건 내 건강을 더 잃는 것. 비추천 냉동 가능 식품. 좋은 예,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현미밥, 삶은 브로콜리, 시금치. 이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해동 후에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나쁜 예, 튀김류, 크림소스 음식, 우유, 상추, 오이. 이 음식들은 해동 후 지방이 분리되거나 식감이 무너져 소화에 부담을 주고 트랜스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3. 냉동 보관 시간표. 밥들 현미밥 2개월 이내. 닭가슴살, 생선 3-4개월. 조리된 반찬 1개월. 채소 데친 것 및 3주. 과일, 껍질 벗긴 것 1개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이야, 라벨 문화입니다. 각 포장지에 날짜와 음식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냉동실 관리 효율이 2배, 식중독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냉동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몸의 혈액순환, 면역력, 혈당 관리 능력도 안정적이라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냉동실은 우리 몸속 냉장고의 거울입니다. 정리된 냉동실은 깨끗한 혈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냉동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만든 독이 숨어 있습니다. 냉동이라고 해서 변질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7가지 습관, 날짜 없는 보관, 재냉동, 뜨거운 음식 넣기, 플라스틱 재사용, 청소 미루기, 정전 후 방치, 그리고 저장 창고처럼 쌓아두기. 이 모든 것이 결국 당뇨, 간 손상, 혈관 염증,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단 5가지 황금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1보관 기한 6개월 이하, 2 해동은 한 번만, 3 공기 빼고 포장, 4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5 3개월마다 냉동실 청소.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속 염증과 독소를 줄이는 의학적 실천법입니다. 여러분의 냉동실은 지금 어떤가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혹시 1년 넘은 고기, 오래된 반찬, 날짜 없는 음식이 잠들어 있진 않나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시간의 독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냉동실 문을 열어보세요. 라벨이 없는 음식은 버리고 정리하면서 이건 내 몸을 위한 청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냉동실을 점검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간, 신장, 혈당, 그리고 수명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한마디, 냉동실을 깨끗이 하면 몸이 먼저 깨끗해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손으로 여는 냉동실 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냉동실을 정리하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이 다시 살아납니다.